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망각이 발생하는 원인 두 번째, 간섭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쇠퇴설과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섭설의 정의에 바로 들어가기 이전에 간섭설의 예시를 통해서 떠한 과정에서 이게 설명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섭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실험에서 A반과 B반 모두 1교시의 영어 수업을 한 다음 2교시에 A반은 잠을 자고 B반은 수학 수업을 했다. 그리고 3교시에 1교시에 배운 영어 시험을 치른 결과 A반 성적이 더 우수했다. 즉 간섭 이론에서는 A반은 영어 학습 내용을 간섭할 만한 추가 정보, 즉 수학 수업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 영어 학습 내용을 온전히 기억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어쨌든 받아들인 과정에서 어, 그 이전의 정보들이 내가 학습했다 치면 그 이후에 받아들인 정보에 의해서 인출하는데 간섭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간섭설인 거예요. 반면 쇠퇴설은 뭐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간섭의 영향으로 우리가 망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은 온전 인간이라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뭐 아무런 간섭이 발생하지 않아도 에빙거스 곡선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정보를 망각하게 된다. 그게 기억되는 정보들이 조금씩 잊혀져 간다는 거죠. 그게 쇠퇴설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간섭설의 정의를 살펴보면 간섭 이론에서 설명하는 주요 망각의 원인은 바로 신정보의 치환입니다. 즉 유사한 자극 정보를 새로 학습하며 새 정보와 과거 정보 간에 간섭이 일어나서 이렇게 망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학습한 지식 또는 최근에 학습한 지식이 기억하고자 하는 정보의 인출을 간섭 이렇게 통해서 방해하는 것이 바로 간섭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배운 어떤 정보가 내가 배웠던 내용을 뭔가 인출하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간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간섭설은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바로 역행 간섭과 순행 간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종류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역행 간섭은 뭐냐면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기억을 인출해내는 것을 간섭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는 잘 기억하지만 이전의 집 주소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소는 무슨 정보? 이게 지금 신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전의 집은 구정보입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곳에서 살았지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정보가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의 정보가 잘 인출되지 못한 것이죠. 아까 앞에서 봤던 예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순서대로 보시면 1과 2가 있다고 보면 이 새롭게 받은 것 때문에 이 앞에 게 간섭을 받는 거죠. 그게 역행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순행 간섭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존의 정보가 새로운 정보의 기억을 간섭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정보가 구정보를 간섭했다면 반대로 기존의 정보가 내가 외우고 있던 새로운 내가 처음 받아들이는 이 새로운 정보를 간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할 때 예전의 비밀번호만 기억이 나고 비밀번호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다 있으실 겁니다. 이전의 비밀번호는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바꾼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구정보로 인해서 신정보가 인출되는 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거에 의해서 현재 게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걸 순행 간섭이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역행 간섭이든 순행 간섭이든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인출되는 정보가 간섭을 받게 돼서 망각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바로 간섭설이다 이렇게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섭설에 따르면 바로 초두 최신 효과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이 간섭설은 뭐냐면 그것은 학습을 하는 데 있어 최초에 제시된 것의 재생률이 좋은 것을 초두 효과, 최후 이거 최신이라고 하는 거는 맨 마지막이 recently라고 해서 최후 맨 마지막에 제시된 것을 재생률이 좋은 걸 최신 효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학습을 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은 잘 기억하는데 가운데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운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순행 간섭과 역행 간섭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지만 처음과 끝은 잘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즉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맨 처음에 제시한 것은 잘 기억한다. 왜냐면 여기 처음 보세요. 간섭을 받을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외우면 여기에서 이렇게 간섭을 받잖아요. 그래서 잘 인출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양쪽으로 인출 이제 이렇게 여기서 간섭 여기서 간섭을 봤죠. 마지막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최신 효과 맨 마지막에 우리가 들은 걸 보면 이거는 물론 앞에서는 간섭을 받지만 뒤에서 간섭해 줄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기억에 오래 남는 거는 처음에 배웠던 내용과 학습으로 치면 끝에 배웠던 내용. 50분으로 치면 수업 처음 도입부에 예를 들면 불 마치고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것과 제일 끝에 배웠던 그 내용을 가장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게 간섭설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초두 최신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초두 최신 효과는 간섭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전반부에 제시된 단어들은 맨 처음으로 제시된 단어이기 때문에 순행 간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상률이 높죠. 앞에서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후반부에는 최신에 속한 단어들은 뒤에 제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역행 간섭을 받지 않아요. 역행 간섭이 없고 순행 간섭이 없죠. 물론 이렇게 간섭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앞뒤로 받을 건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가운데 있는 거에 비해서 훨씬 회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목록의 중간에 속한 단어의 경우 여기 있는 중간 부분은 순행간섭과 역행간섭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상률이 저조하다. 이게 바로 초두 최신 효과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각의 원인을 살펴봤는데 간섭설에 따라서 그 간섭설의 관점에서 이런 망각 현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첫 번째, 비슷한 개념을 함께 가르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슷한 개념을 함께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종종 비슷한 개념을 배울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경도와 위도를 배울 수 있고 형용사와 부사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두 개 유사한 개념을 동시에 배우지 않는 게 간섭을 이제 왜 비슷한 개념을 가르치면 안 되냐? 간섭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처럼 알고 어떤 것도 학습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간섭설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배워야 될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함께 배워야 된다면 차이점을 제일 처음에 먼저 부각시켜 주면서 가르치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간섭설에 따라서 망각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는 최대한 비슷한 개념을 함께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니까 하루에 경도를 가르치면 그 다음날 위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경도와 위도를 뭔가 같이 가르쳐 버리면 어느 것도 잘 학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함께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간섭설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부분학습을 시행하는 겁니다. 부분학습은 학습한 목록을 작은 부분들로 쪼개 학습함으로써 계열 위치 효과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즉 하나의 목록을 여러 개 짧은 목록으로 나누면 선행간섭과 후행간섭으로 망각하기 쉬운 중간 항목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길게 해버리면 이 중간에 이 부분이 아주 저조하게 떨어지겠죠. 근데 이 기울기를 낮출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고 끝내고 이렇게 끝내고 처음과 끝을 계속 많이 이렇게 부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게 되면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완만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두 최신 효과가 한 번에 길게 하기보다는 부분 쪼개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내용들을 길게 보고 하게 되면 가운데 통째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부분들을 부분으로 쪼개서 조금씩 학습하게 되면 이 중간 부분, 이 선행 제지어 그 순행 간섭과 역행 간섭 받는 부분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분학습을 시행하는 게 바로 간섭설의 관점에서 망각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망각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어떻게 망각이 발생하는 곳과 어떻게 망각이 발생하는지, 즉 쇠퇴설과 간섭설의 관점에서 또 살펴봤고, 그 다음에 각 관점별로 망각을 방지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간섭설에서는 역행 간섭, 순행 간섭, 초두 최신 효과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다면 망각에 대한 어떤 교육학적 내용은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고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는 우리가 전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